잠자리 동화 22. 어머나, 저렇게 큰 용이 방으로 들어오다니. 사임당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꿈이었어요. 꿈은 잠에서 깬 후에도 너무나 생생했어요. 동해 푸른 바다에 금빛 해를 두른 용이 불쑥 솟아나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임당은 꿈을 꾼 얼마 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율곡이이랍니다. 율곡은 어머니 사임당의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어요. 꿈에 용을 보고 태어났다 하여 어릴 적에는 현룡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오죽헌에는 사임당이 용꿈을 꾸었던 몽룡실이란 방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어머니, 저도 누나 따라 서당에 가고 싶어요. 3살밖에 되지 않은 현룡이 마구 떼를 썼어요.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누나한테 방해만 될 거야. 어머니는 현룡의 등을 토닥거리셨어요. 그러나 현룡은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졸라댔어요. 어머니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서당을 다니고 싶니? 어머니는 현룡과 함께 글을 읽었어요. 현룡은 어머니가 읽는 걸 귀담아 듣고 있다가 혼자서 줄줄 외우곤 했답니다. 오죽헌은 강릉에 있는 현룡의 외갓집 이름이에요. 온갖 곡식과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현룡은 외할머니 손을 잡고 오죽헌 마당을 아장아장 걷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열매 이름이 뭐예요? 현룡이 고사리 손으로 가르치는 것은 빨간 석류였어요. 석류란다. 참 예쁘지? 석류나무에는 잘 익은 석류가 빨간 잎을 벌리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현룡은 한참 동안 석류를 바라보더니 옹알옹알 작은 입으로 시 한 수를 읊었어요. 붉은 주머니 속에 붉은 구슬. 참 예쁜 시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데 현룡이 보이지 않았어요. 온 식구들이 현룡을 찾으려고 뛰어다녔어요. 오죽헌 뒷마당의 사당에서 보았어요. 동네 아이가 일러주어 모두들 사당으로 가보았답니다. 사당은 조상님의 혼을 모시는 곳이에요. 아이들은 귀신 사는 집이라고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지요. 거기에 현룡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임당이 몸이 아파서 여러 날 누워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발 어머니 병이 낫게 해주세요. 현룡의 효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물론 어머니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고요. 현룡이 4살 되던 해에 정든 외할머니와 떨어져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강릉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99 구비의 대관령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대관령 고개에서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사임당은 오죽헌을 바라보며 외할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현룡도 외할머니 생각에 울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답니다.
현룡은 대관령에서 외할머니를 그리며 지은 사임당의 시와 그날의 어머니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살았다고 해요. 얼마 후 현룡은 임진강이 보이는 파주의 율곡리로 가게 되었어요. 율곡리에는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현룡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은 것이랍니다. 화석정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율곡리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지요. 현룡이 율곡리의 경치에 감탄해 율곡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해요. 현룡은 화석정에서 매일 글을 읽고 시를 지었어요. 강과 산 그리고 둥근 달을 노래한 시가 있지요. 사임당은 현룡이 쓴 시를 보고 매우 기뻐했답니다. 현룡이 9살 때였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파서 자리에 누우셨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드릴 거야. 현룡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어요. 아버지, 어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현룡은 아버지 입에 한 방울, 두 방울 피를 떨어뜨렸습니다. 현룡의 정성 어린 마음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아버지는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현룡은 효성도 지극했지만 글솜씨도 매우 뛰어났어요. 아버지는 현룡에게 이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현룡이 13살 되던 해에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시험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갓 어린 티를 벗은 이이가 함께 있었어요. 아니, 저 아이가 과거를 본다는 거야? 선비들은 이이를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합격을 알리는 방이 나붙자 선비들의 입은 버무리가 되어버렸답니다. 이이가 1등으로 뽑혔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13살의 어린 이이를 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이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 지방에 가야 했어요. 어머니만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이이의 마음은 어쩐지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강릉에 계신 외할머니를 걱정하며 많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이에요. 일을 마친 후 이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막 한양으로 떠나려 할 때였어요. 하인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딸이 마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슬픔에 빠진 이이는 3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무덤을 지켰답니다. 눈이 오면 이이는 어머니가 추울까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무덤을 덮어주었어요. 슬픔을 딛고 일어난 이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과거 시험에서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이의 뛰어난 글재주에 놀랐지요. 이이는 27살에 처음으로 벼슬을 하였어요. 임금님 곁에서 어진 선비로 나라 일을 맡게 되었지요.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 말씀 올리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은 이이의 고든 성품을 칭찬했어요. 임금님은 이 덕분에 나라를 잘 다스린다며 좋아했고요. 임금님, 편을 갈라 싸우는 신하들을 벌 주셔야 합니다. 이이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바른 말을 했어요. 편을 갈라 싸우는 많은 신하들은 이이를 미워했지요. 결국 이이는 벼슬을 그만두고 해주로 떠났어요. 해주에는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이는 가난한 백성들과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그 당시 천한 신분의 사람이나 하던 대장간을 열어 직접 호미와 괭이를 만들었어요.
높은 벼슬을 지내던 율곡 선생이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든대. 백성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장간으로 뛰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시뻘건 망치로 호미를 만드는 이 일을 보자 모두들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어요. 또 많은 선비들이 이 일을 찾아와 학문을 배웠답니다. 이가 청주 지방을 다스릴 때였어요. 이는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마침내 이인은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약속 4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향약이랍니다. 첫째, 착한 일 서로 권하기. 둘째, 잘못된 점 서로 고쳐주기. 셋째, 이웃끼리 서로 예의 지키기. 넷째, 내일처럼 서로 돕기. 이가 만든 약속을 잘 지킨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답니다. 임금님은 이 일을 불러 나라에 큰 일을 부탁하셨어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북쪽의 오랑캐와 맞서 싸우는 일이었지요. 이인은 여러 장수들과 힘을 합쳐 단번에 오랑캐를 물리쳤답니다. 하지만 앞날이 걱정이었어요. 오랑캐들은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기세였거든요. 이인은 임금님께 10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보니 이의 말이 딱 들어맞았지 뭐예요. 이인은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언제나 가난했어요. 돈이 있으면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이지요. 벼슬을 그만두고 난 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답니다. 이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재산이라곤 해주의 대장간에서 만든 쟁기뿐이었어요. 장례 치를 돈 한 푼이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주셨어요. 율곡 이인은 훌륭한 글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고 떠났지만 위대한 학자로 오래오래 빛나고 있답니다. 율곡 이인은 훌륭하셨던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품이 어질고 바른 선비로 살았던 조선시대의 학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주변에 감탄을 자아냈던 이인은 이른 나이부터 학문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위대한 학자로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